모든 가정을 밝히고 우리 자녀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부모들 가슴에 한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39년이 지나도 어머니들은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발포 명령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154명의 광주 원원들, 끝내 찾지 못한 발포 명령자. 그러나 모든 정황과 증언들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모르던 진실. 삼공수가 최초의 집단 발포인 5월 20일 광주역에서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부마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의 이름.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까지 직접 내려가고 40년 만에 처음 드러난 사실. agreed should go into Busan and Gwangju. 대통령의 죽음. 그리고 등장한 또 다른 정치 군인들. 그 다음 표적지 광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얘기. 부마와 광주. 진상 규명의 핵심. 핵심적인 주인공은 전두환이잖아요. 그의 흔적을 추적합니다. (1979년 10월 18일) 계엄군이 점령한 부산. 군과 시민이 충돌합니다. 20일 정도 넘어서 하여튼 누가 왕 것 같아요. 내를 잡아가러 왔는지 조사하러 왔는지. 공수부대의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파열 중상을 입었던 김종길 씨. 그런데 인터뷰 도중 우리는 그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인이 왔다 그래요. 나는 그때 진통제 맞고 잠이 든 상태였으니까. 계급은 뭐? 소장이라 그러는데 별 2개짜리가 왔다는데 이름은 잘 몰라요. 김 씨 가족을 만나고 갔다는 육군 소장. 누구였을까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화면에 텔레비 방송 안에 11.6 지나서 화면 안에 전두환 본사령관이 떴단 말입니다. 그 텔레비를 보더만은 저 사람이 왔다 이래 하는 게야. 저 사람이 니한테 왔다 갔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가 부산에 있었다는 증언. 지금까지 전두환의 부마 항쟁 당시의 행적은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광주 항쟁에서 그의 흔적은 삭제된 지 오래입니다. 88년도 초에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조작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 전후에서 그랬든지 어쨌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중요 문서들도 태워버리고 소각시켜버린다는 그런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니까요. 광주항쟁 7달 전 그가 부산에 있었다면 부마와 광주의 유혈 진압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부마에 맨 처음 투입됐던 삼공수가 동시에 5.18 때 최초의 집단 발포인 5월 20일 광주역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불과 7달 사이였습니다. 똑같은 공수부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전두환 씨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과 동시에 정권의 핵심부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망 사건을 촉발한 게 바로 부마 항쟁이죠.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그리고 광주의 비극, 이 모든 건 부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부마 항쟁 발생 이후 대통령 사망까지 열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국가기록도 상당수 폐기되거나 소실됐습니다. 우린 묻혀진 기록 속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부마 항쟁 행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들이 부산에서 뭘 했는지, 뭘 봤는지 말이죠. 부마에 첫 투입된 삼공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79년 10월 18일 0시 5분) 김해공항에 공수부대 1개 여단이 도착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야간 공수작전, 제3 공수특전여단입니다. 그러니까 삼공수는 가장 기동력이 뛰어나고 상식적으로 보면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투입해야 되고 그러므로 제일 강력한 부대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다른 공수부대에 비해서. 삼공수는 시위 현장에 곧바로 투입됐습니다. 총을 들고 총에 대검을 꽂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럭 뒤에 쭉 앉아 있는데 아주 엄청난 살기를 느꼈어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저녁 옛 부영극장 앞에 만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뭔가 입을 벌려가지고 구호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주동자로 찍히기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입을 다물은 채로 하고 이래 이제 또 벌들이 우는 소리처럼 이렇게 입을 다문 채로 전체 수천 명이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같이 하니까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을 들고 서 있던 공수부대원들이 겁이 나니까 공포탄을 막 쏘았어요. 삼공수는 부마 항쟁 진압의 선봉이었습니다. This is what martial law looks like in South Korea. True, the major disturbances have been quelled, but sporadic incidents continued this weekend. This young man was repeatedly beaten by Korean soldiers, although he was unarmed and alone. 200여 명이 중상을 입고 불법 연행됐습니다. 이게 공목을 갖다가 이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 찬으로 그냥 잡 던지 분다니까요. 그 내가 고르고는 다음에 그 몇 명이 자 던지고 안에 들어가면 죽는 소리가 나는 게 머리고 뭐고. 동부서에 근무하던 이춘성 경위는 시민을 폭행하던 공수부대원에게 항의를 했다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아니요, 이 대명천지에 이 군인들이 이러면 됩니까? 이러니까 대위가 너는 뭐야? 저 새끼들 조져.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 추럭에 있던 그 병사들하고 그 시민 폭행하던 병사들이 합세해가지고 우리 네 사람한테 대해서 몽둥이로 몽둥이 세례죠, 막. 삽시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 엉깃결에 당해버린 거죠. 그 이제 우리 직원 하나는 이 머리에 바로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피가 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는 이날 서장실에 불려갔다가 한 육군 장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서장실 올라가니까 서장 자리에 별 하나 군인이 앉아 있고 별에 못 쓴 군인이 앉아 있고 그 서장 옆에 딱 이렇게 부동산실로 앉아 있는 거예요. 별 하나를 단 육군 춘장 3공수 특전여단장 최세창입니다. (12.12) 군사반란에서 합참의장을 체포한 인물 전두환 씨의 최측근입니다. 미국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국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일종의 환상이었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5.18 그 광주 항쟁 이후로 왔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부마 항쟁 당시 공수부대 외에 대규모 병력을 차출한 곳이 있었습니다. 해병 1사단 7연대입니다. 해병의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한미연합사. 미국 정부가 부마 항쟁의 군대 동원을 승인했는지 여부는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대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79년 취임해 부마 항쟁과 12.6, 12.12 군사반란과 광주 항쟁을 모두 지켜본 인물입니다. 은퇴 후 아리조나에 살고 있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마 항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Bill Gleisten and I were concerned about what was going on, the unrest in Gwangju and in Busan and other places. And we didn't want to see that morph into more unrest in the South, principally because of the North Koreans. Now, Bill Gleisten was concerned about the unrest leading to loss of democracy in South Korea. 79년 10월 부산에 해병 7연대 투입을 승인했는지 물었습니다. You're right. That kind of an approval might have been made at a lower level than my level as a commander-in-chief. And it probably was made. Yes, we'll move the Marines down there. 미국은 부마 항쟁에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인권 외교로 상징되던 카터 정부였습니다. 7달 뒤 광주 항쟁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국을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팽창 세력을 더 지켜내기 위해서는 군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위수 지역인 포항을 이탈해 부산 지역 계엄군에 편입됐던 해병 1사단. 그런데 우리는 해병 7연대의 상황 일지에서 뜻밖에도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입니다. 79년 10월 18일 오후 해병이 주둔하던 부산대학교에 전두환 소장이 있었습니다. 내의 지휘계통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까 얘기한
저 정치적인 파워와 그 위상과 권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이 있다고 보고요. 이날 전두환 소장은 해병과 삼공수, 이관구 사령부 등 계엄군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18일 날 와서 부지런히 움직였죠. 전두환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무리 통상적으로 보안사령관이 이렇게 오지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역시 눈에 띄게 부지런하게 움직인 건 사실인데 그건 최소한이고요. 그런데 이날 부산에 온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습니다.